안녕하세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김경아입니다. 현대인들은 회사 집 할 것 없이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죠. 그런데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스웨덴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수를 위해서는 운동보다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무심결에 앉아서 하던 일 중에서 서서 해도 지장이 없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운동보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수명 연장과 노화 예방에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는 건강과 젊음을 위해서 의자의 안락함과 편안함보다는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저부터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방송되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20일에 알려진 임금 채권 보장법의 시행을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했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26일부터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 발달 단계에 맞게 체험 중심으로 개발됐는데요.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은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신변안전, 약물과 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그리고 직업안전과 응급처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부는 안전교육 표준안의 세부 내용 및 교사용 지도안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해 안전교육이 학교 교육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은 고속버스 다기능 통합 단말기, 이른바 e패스 서비스가 2014년 12월부터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2일부터 고속버스 153개 전 노선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시간 이전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하고 터미널에 도착해 매표소에서 다시 발권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e패스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서 예약에서 목적지 도착까지 있어왔던 여러 불편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e패스 시스템은 차량 내뿐만 아니라 터미널에서도 실시간 이동 경로 정보와 도착 및 지연 정보를 제공해 안내 장치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버스의 현재 이동 경로와 도착 예정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여 년간 국가 우주개발 사업을 통해 축적해온 고신뢰도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국가보유 우주기술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성과 확산 촉진을 위해 우주기술 기반 벤처 창업 지원 및 기업 역량 강화 사업을 지난 2월 12일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사업 원년으로 5개의 과제 내외를 선정 지원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인적, 물적 인프라 연계를 통한 상시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창업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우수기술 성과 확산 사업은 초기에 적은 예산으로 시작되지만 첨단 우주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 및 이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내실 있고 파급력이 클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완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이 달라집니다.
국방부는 2일 예비군 훈련 시작과 함께 2015년 확 달라지는 예비군 훈련 현장을 공개하고 실제 싸워 이길 수 있으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과 위주의 훈련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예비전력과 김봉렬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비전력 과장 김봉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이 확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예비군 훈련의 대상자들이 좀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자율 참여형 훈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비군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성과 위주의 예비군 훈련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국방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서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새로운 훈련 방식인 참여형 예비군 훈련 체계를 개발하게 되었고 시험 운영을 거쳐 금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네, 예비군 훈련을 받아본 적은 저는 없지만 다소 예비군 훈련이 좀 그동안에는 비자발적인 그 시간 보내기였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자율 참여형으로 이렇게 훈련이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예비군 훈련에서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훈련하는 동안 노후화된 카빈 소총을 사용함으로써 예비군의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었고, 둘째는 교관 주도의 측정식 합격제 훈련 진행으로 훈련 성과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교관이 주도하시는 그런 이제 훈련 진행으로 인해서 성과가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셨을 것 같은데요. 개선된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자발적인 훈련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전년도까지는 교관 주도의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입소한 순서대로 10에서 20명 단위로 조를 편성하고 당일 이수해야 할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숙달한 후에 훈련조 단위로 평가를 받는 형태의 훈련 방식인 것입니다. 네. 따라서 조원들이 잘 단합되고 팀워크가 이루어진 조가 그렇지 못한 조보다 교기에 퇴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을 또 발휘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시겠네요. 예비군들이요. 네, 네, 예비군 훈련 시에 사용하는 소총도 달라진다고요. 네, 어떻게 바뀌고 또 왜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까지 일부 부대에서는 향방 예비군에게 6.25 전쟁 때 사용하던 카빈 소총을 지급하여 훈련을 실시했었죠. 그런데 최근 군 생활을 한 예비군들은 현역 시절 카빈 소총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시 카빈 소총을 지급하면 생소했을 뿐만 아니라 네. 구형으로 노화가 심해 예비군의 전투력 발휘에 제한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든 예비군에게 M16 소총을 지급하여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고, 네. 내년까지 현재 보유 중인 카빈 소총 전량을 M16 소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네. M16 소총은 실제 이 현역 군인들이 사용하는 소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훈련 입소 시간도 제각각인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입소 시간도 단일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일화를 한다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네, 지난해까지 정해진 입소 시간의 30분까지 지연 도착한 예비군들은 별도의 보충 훈련을 실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훈련을 우수하게 이수한 예비군을 다시 보충 훈련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련 입소 시간을 단일화하면 훈련 부대는 예비군 훈련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네. 예비군들도 훈련을 잘 받으면은 조기에 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소 시간을 단일화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달라진 점들이 보이는데요. 이번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번 달라지는 예비군 훈련으로 네. 예비군들의 자발적 동기부여가 편익 증진을 통해서 한층 더 효율적이고 성과 높은 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예비군 훈련 시 M16 소총을 지급하고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여
전투력 발휘가 향상됨으로써 예비 전력 정예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휴일이나 전국 단위의 훈련을 해 왔었다고 하는데요. 네. 휴일에 이렇게 훈련을 하거나 전국 단위로 훈련하는 그 제도는 그대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휴일 예비군 훈련은 전년 대비 13회가 증가한 총 210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전국 단위 훈련은 종전과 같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훈련 부대를 선택하여 참여하면 되고요. 특히 이번에 개선된 점이 있다면은 훈련 대상도 지난해보다 더 추가해서 향방 작계 1차 보충훈련까지 신청할 수 있게 했고요. 훈련 신청일도 예비군에게 훈련부가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서 평일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참석이 어려운 예비군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자율 참여형 훈련 시스템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 훈련에 참석하는 270여만 명의 예비군들은 개개인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전력임을 인식하셔서 금년부터 달라진 예비군 훈련 제도에 적극 임해 훈련을 실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국방부에서 마련한 자율 참여형 훈련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예비전력과 김봉렬 과장이었습니다. 소리로 듣는 에세이. 이번 정류장은 한국영상대 기숙사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에 있는 한국영상대학교에서 입학식이 있는 날입니다. 학생들의 들뜬 목소리가 가득하죠. 입학식을 기다리기에 앞서 재학생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학식이 시작됐습니다. 부디 입학하시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저 우주에 빛나는 별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학년도 한국영상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말씀과 학과 홍보 영사들이 이어졌는데요. 무엇보다 신입생의 학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따뜻한 격려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로만 보다가 지금 이 현장에 와서 한국영상대학교를 보니까 제가 지금 가슴이 많이 벅차고 아이들의 꿈같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웃으면 웃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행복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신입생 대표의 다짐과 포부가 눈에 띄네요. 오늘 아침 미래를 향한 도전의 의미를 담은 듯한 교본을 들었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여기 입학하는 2015학년도 신입생 친구들과 화합하고 우정을 쌓으며 즐겁게 생활하여 추억에 남고 보람있는 대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교수님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즐겁고 희망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한국영상대학교 입학식이었습니다.
목소리로 듣는 에세이 김유선이었습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 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보조로 용돈을 벌었고 또 대학에서 농구를 즐기던 평범한 22살 미국 청년이 세계적인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화려한 모델로 데뷔한 이유는 SNS에 올린 사진 덕분인데요. 사진을 본 세계적인 모델 에이전시가 이 청년의 성장 가능성을 한눈에 파악하고 모델 데뷔를 추진한 거라고 합니다. 최근 해외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 인물로 떠오른 이 청년은 미국 피츠버그에 사는 22살 매튜 나즈카 씨입니다. 모델 에이전시 측은 이 청년이 가장 이상적인 미국 남성,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듯한 외모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에이전시 측은 매튜 나즈카 씨를 추적해서 연락을 취했고 그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이 청년은 나이키, 케빈 클라인, 휴고보스 등의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이런 게 바로 로또라고 할 수 있지.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왜 말했던가?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금은방에서 반지를 훔친 60대가 범행 직후 얼큰이 취해서 난동을 피우다 파출소로 붙잡혀 갔는데요. 마침 절도 신고를 하러 온 금은방 직원의 매의 눈에 범행 2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 노모 씨는 금은방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다 직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노 씨는 훔친 7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손가락에 낀 뒤 식당에 들어가 곰탕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시켜 먹으며 성공의 기쁨을 만끽했다고 하는데요. 그만 만취해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리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아 파출소로 붙잡혀갔습니다. 조사 결과 노 씨는 절도 혐의로 10개월여간 수감됐다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드라마 같은 사건이군요. 술버릇은 남 못 준다더니 한심하네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추억아리에 빠졌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직장, 학교, 가정에서 모두 숨 돌릴 틈도 없는 변화의 연속이죠. 하지만 문화생활만큼은 과거 회귀 현상이 뚜렷하다고 하는데요. 디지털에 지친 사람들이 아날로그 향기가 물씬 풍기는 옛것에 풍덩 빠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신문명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휴식이나 재충전을 원하는 사람이 늘고 젊은이들까지 과거 컨텐츠에서 새로움을 느낀다면서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전세난 등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해서 마음을 포근하게 적셔주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지금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예전을 다시 추억하고 싶은 거겠죠. 앞이 안 보이면 뒤를 돌아보게 마련이죠.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영적인 동물로 여겨지는 흰색 코끼리가 발견됐습니다. 평소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흰 코끼리를 신성한 동물로 여겨서 돌보고 있는데 이번이 9번째 발견이라고 합니다. 흰 코끼리는 돌연변이의 일종인 백색증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로 핑크색을 띠기도 하는데요. 왕실에서는 왕권과 번영의 상징처럼 여겨서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 큰 행운을 가지고 온다는 믿음도 있는데요. 미얀마는 현재 8마리의 흰 코끼리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야생기금은 아시아 지역 야생코끼리의 수를 25,600마리에서 32,750마리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컷만이 상아를 갖고 있어서 밀렵꾼들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데요. 인도와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는 야생코끼리 보호를 위해서 수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야생기금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불법 밀렵이나 임업 등을 이유로 매년 코끼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백색증을 갖고 태어난 이후로 사람 손에 잡혀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겠네. 사진 속 코끼리가 울고 있네요. 신성히 여길 거면 잡지 말던가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 전국 각지에서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 지난달 서울 용산역 주변 공사장 보도에서 싱크홀이 또 발생해서 행인 2명이 다친 데 이어 이 공사장 주변 도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싱크홀은 지하 공사나 집중호우, 지질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특히 낡고 오래된 하수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올해는 봄 가뭄이 심할 것으로 보여 싱크홀 발생 빈도가 더 잦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하수관 노후화가 심각해져서 이미 임계점에 돌입한 상태라며 싱크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시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빨리 대책 마련해주세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 문득 별에서 온 그대라는 그 드라마에서 김수현 씨가 했던 그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해결책은 딱히 떠오르지 않으면서 걱정만 된다면 잠시 접어두시고요. 소중한 지금 이 시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반가운 점심시간이잖아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한,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저는 김경아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